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이 대팔중에 있죠. 먼저 381대 1, 또 199대 1. 숫자가 엄청나죠. 이러한 숫자는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의미하는 건데요. 상계 신도시인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 709호 공공분양 공급에 무려 3만 7천여 명이 신청을 하여 평균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32평대가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만여 명이 신청을 하여 무려 38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또한 세종 자이더시티 청약인데요. 1순위에서 1106가구 모집에 무려 22만 842건이 접수가 되어서 평균 경쟁률이 199.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심지어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만점 통장까지 나왔다는데요. 만점이래요, 만점. 청약에서 만점이라는 요 숫자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부양가족이 6인 이상이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청약 통장 또한 15년 이상 될 때 만점 통장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숭고하죠?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 그래요. 무려 15년 이상 동안 주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도 이처럼 많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이제 나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만큼 전국적으로 아파트 청약만 해도 난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 즉 돈의 맥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돈의 맥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집값 상승에 대한 공포 매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요,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처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또 전환되었다는 거죠. 수도권의 매매 가격 지수 또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0.37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0.39%가 올랐고요. 지방의 매매 가격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0.20, 이번 주에는 0.21%로 이처럼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을 통틀어서 세종시 단 한 곳만 빼고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세종시만 특이하게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다 상승했다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맥은요, 정부의 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 IMF 때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이러한 경고가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집값에 대한 고점 잡기, 집값 상투 잡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하여 벼락거지 되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부의 실효성이나 특단의 추가 대책이 없으면요, 아무리 집값이 고점이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죠? 좀 의미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한 평이라도 큰 평수를 선호한다는 거죠. 사전 청약을 한 인천 계양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배정이 512가구인데요. 신청은 13,714건이 신청돼서 경쟁률이 26.8대 1이고요.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169가구인데요. 신청은 12,871세대가 신청하게 됨으로써
경쟁률이 76.2대 1이라는 거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28가구인데요. 신청이 1670건으로 경쟁률이 무려 381.1대 1이라는 거죠.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단적인 이렇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평수가 조금이라도 크면 클수록 경쟁률이 더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평수 큰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가 또 간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들 많이 하죠. 아이들 또한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 방 한 칸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평, 두 평이라도 더 큰 평수를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돈의 맥 네 번째로 본다면 지역에 대한 반응이 뚜렷하다는 거죠. 돈 많이 되는 지역, 돈 되는 지역이겠죠. 또한 돈이 적게 되는 지역, 좀 별로 돈이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전 청약 접수 결과를 놓고 본다면요. 인천 계양의 경쟁률은요,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26대 8, 76대 2, 381대 1, 이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남양주 진접2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쟁률이 3.8대 1, 10대 1, 41.5대 1, 23.5대 1, 112.3대 1, 이처럼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를 놓고 보더라도 뭡니까? 경쟁률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를 놓고 볼 때 어떤 이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어차피 거주할 집인데 어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역시 시간이 지나서 입주할 시점이 되거나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사이에 가격 차이가 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 많이 되는 지역과 돈이 좀 적게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청약 경쟁률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내 집 마련에 안달이 난 30대인데요. 그래요. 사전 청약 신청자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40대, 50대의 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구 공공분양을 볼 때 20대의 개는 10.8%고 30대의 합계는 46.1%, 40대는 22.9%, 50대는 13.4%, 60대 이상은 6.8%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청약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 30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놀랍죠. 60대 이상보다 20대가 10.8%니까 20대들도 벌써 청약에 눈을 떴다, 부동산에 눈을 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은 5가지의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세종시 청약을 놓고 돈의 맥을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시나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영향을 놓고 볼 때 청약에 낙첨이 된, 즉 떨어지는 사람 30대, 40대, 50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만히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집 없는 분들 30대, 40대, 50대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100%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수십 대 1이고 몇백 대 1인데 이건 된다는 보장, 이 된다는 보장보다는 안 된다는 보장이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이거 앞으로도 상계 신도시가 됐든 주택 공급이 됐든 내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그렇죠?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역시 집값이 좀 심상치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강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울이 오르고 서울 변두리가 오르고 이제 뭐 경기도까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기도의 외곽, 경기도 중에서 시골풍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까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차라리 최소한 지방광역시라도 사두자.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아니면 뭐 물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도가 저쪽에서 치는 거예요. 치니까 그 다음 파도를 위해서 지방광역시라도 또 사두자. 그러니 이거 뭐 서울 오르고 뭐 수도권 오르고 지방광역시 오르고 지방 오르고 지방이 또 오르니까 또 다시 뭐 서울이 오르고 또 수도권 오르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튼 이런 큰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막기 위해서 빠른 금리 인상과 지속 가능한 공급 대책 실행 및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